실패는 누구나 살다 보면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인생이 저에게 흔들리는 땅을 주면 저는 그 위에 내진 설계를 할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늦은 때란 없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대학생 블루밍입니다. 열정대학생 나르는 돼지입니다. 열정대학생 유키문입니다. 월드클래스 장경미입니다. 열정대학생 솔솔 점프입니다. MKYU는 열정의 물꼬를 틔워주는 곳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정이 많잖아요. 그 열정들을 모아서 어디에다 써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안내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친구 같은 곳입니다. 왜냐면 제가 우울하거나 지칠 때마다 기분 전환하고 유익한 점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안식처예요. 슬플 때도 공부하면서 또 나를 다시 다잡을 수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답을 물어볼 수 있고, 미운 오리의 고향입니다. 제가 32살에 수능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편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큰언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공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한테 항상 인정은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MKYU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저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오리가 고향을 찾은 느낌입니다. 도전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꿈의 무대랍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1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작가 겸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떨려서 한마디도 제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스피치 마스터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의사라서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가끔씩 오는데요. 한번 할 때마다 프로페셔널 말하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차에 김미경 학장님께서 스피치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입을 했고, 내 인생의 콘텐츠 자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명품 백이 하나 생겼는데요. 짜잔! MKYU 가방입니다. 여기에는 MKYU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 달력, 책 목록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클 들으면서 노트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강의 노트고요. 또 이거는 저의 띵언 노트입니다. 강의에 쓸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정리해 놓고 있어요. 작은 상자, 좁은 상자에 갇힌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스마크를 들으면서 청중들 사이를 막 휘저으면서 가로저으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손짓, 발짓,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다른 사람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에피소드고 어디가 스냅샷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면서 듣게 됐어요. 수강생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이 무대를 목표로 제가 스마클 강의를 훨씬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더 발전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고 너무 뜻깊은 순간입니다. 되게 얼떨떨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60살이에요. 60을 맞이하면서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 저자 우은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수치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98%라고 합니다. 거의 100%잖아요. 뭐가 98%냐? 내 뇌가 말의 지배를 받는 게 98%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한 이후로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주변에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보다 시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을 만나면 언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시댁 어때? 시어머니 괜찮아? 아, 야, 우리 시어머니는 말도 마, 말도 마.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미혼인 애들은 이렇게 또 말해요. 은빈아, 결혼 생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지? 나 꼭 시집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환상 다 깨지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제 결혼 생활을 꽁냥꽁냥 알콩달콩한 그런 이야기보다 조금 불평불만, 시댁욕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시댁욕하고 남편 욕하면 제 삶이 조금 저는 불행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말을 예쁘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저희 시댁이 너무 좋고 시어머님을 특히 더 좋아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엄마네 집 가면 막 반찬 싸주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반찬 뭐 각종 반찬이며 다진 마늘, 다진 고추 다 지퍼백에 넣어서 주시고 심김치까지 큰 통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하루는 그거를 막 이고 지고 하면서 이제 현관문을 막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쫓아나오시더니 은빈아 이것도 가져가 하더니 김치통 위에 뭘 후두둑 떨어뜨려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뭔지 보니까 아이고 젤리인 거예요. 젤리. 신김치통 위에 낱개로 포장된 젤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은빈아 너 비행하다가 당 떨어질 때 이런 거 먹으라고, 이런 거 주머니나 가방에 꼭 챙겨가지고 다녀야 돼. 힘들어. 안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서 밝게 웃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어머니한테 저도 뭘 좀 드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용돈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잃은 지 오래고요. 제가 승무원으로 10년 가까이 비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전세 탈출을 꿈꾸는 신혼부부여서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무제한으로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버님이 어쩜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낳고 키워가지고 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아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시할머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났어요. 할머님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님이 시아버지를, 아들을 이렇게 멋있고 근사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제가 시댁이 너무 좋아서 어떡해요?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무 좋아요. 할머님 감사해요. 또 산소에 가잖아요. 저는 그럼 또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게 투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고모님들부터 해서 시댁 식구들이 아이고야 쟤는 어떻게 저런 말을 육성으로 다 내뱉냐. 낯간지러서 못 듣겠다 막 그러세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으셔 했거든요. 경상도 분들이 아들만 둘이어서. 근데 제가 맨날 어머니 아버님 최고 엄지척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우리 며느리 우리도 최고야 최고 며느리 최고 이러면서 지금은 조금씩 저처럼 같이 더 좋은 말 하면서 사이 좋은 고부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말하고 표현하면서 더 커지고 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의 방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 한마디 예쁘고 즐겁고 밝게 하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직장도 잃고 집도 없지만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고 밝게 하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제때 제대로 할 말 하고 살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해야 할 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저의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실패를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패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실패는 누구나 살다 보면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동시에 누구도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참 아픈 경험이죠. 저도 제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아주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뮤지컬 작곡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든 노래를 무대에서 배우들이 막 합창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곡을 쓰면서 1년이 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품을 완성했어요. 휴일날 한번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항상 잠이 부족해서 다크서클 이렇게 흘러내려서 매일 피곤한 채 다녔지만요. 그래도 제 꿈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이 지날 때까지 저는 작품을 계약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꿈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신촌역 오거리에 굉장히 큰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에 당시 굉장히 흥행리에 공연 중이었던 뮤지컬 김종국 찾기 광고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멍하니 광고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지?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간신히 좀 멈추려고 하면 서대문역 오거리에 뮤지컬 명성황후 티켓 재오픈 다시 막 울다가 종로에 가면 뮤지컬 레미제라블 깃발이 펄럭펄럭펄럭 또 막 사연 있는 여자처럼 주먹을 막 틀어막고 꺽꺽거리고 울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 신작 뮤지컬 포스터가 척척척척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만 울자, 보지 말자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꼭 안 보려고 하면 잘 보이잖아요. 포스터에 작곡가 이름만 딱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 작곡가였어요. 저보다 늦게 뮤지컬을 시작했던. 그때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버스를 못 타겠더라고요. 제가 또 언제 사연 있는 여자처럼 입 주먹으로 틀어막고 막 꺽꺽거리고 올까 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선생님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수 씨 앞에 1000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 어디에 연수 씨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지는 몰라요. 문을 하나씩 열다 보면 연수 씨가 원하는 게 있는 문을 열게 될 거예요. 연수 씨, 지금까지 몇 개의 문을 열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계약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문을 연 횟수가 10번이 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50번, 100번도 아니고 고작 10번도 도전을 안 해놓고 내가 지금 기회가 안 생기네, 뭐 운이 없네 이러고 있었던 거야. 와, 나 너무 쉽게 좌절했다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또 내고 또 떨어지고 기획사를 찾아다니고 또 거절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내가 문을 하나 더 열었구나. 그럼 내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13번째 도전했던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50번만 해보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됐네? 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기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됐어요. 실패는 결과가 아니구나. 실패는 내가 꿈을 향해서 문을 하나씩 여는 그 한 번 한 번의 과정인 거구나. 그러면 내가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꿈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실패를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저의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1000개의 문이 있어요. 운 좋게도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지만요. 456번째 문을 열었을 때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번째 문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개의 문을 더 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실패가 아프지만 기꺼이 실패를 넘어갈 수 있는 힘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솔 점프입니다. 오늘 제 스피치 제목은요. 불안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한 아들은 소금 장수고요. 또 한 아들은 우산 장수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날마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우산 장수하는 아들 걱정,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 장수하는 아들 걱정.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걱정하는 지수 그리고 불안 지수가 조금 높은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5월 달에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피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운동장 저기 끝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저를 향해서 척척 걸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촌 오빠인 거예요. 오빠 여기 왜 왔어? 나 데리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현정아 지금 가야 돼.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6교시까지 하는데 저만 2교시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너무 신이 나서 집에 가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울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막 통곡하고 있고요. 그날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13살이었는데 13살이 뭘 알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입관하는 입관식을 다 지켜봤는데요. 우리 아빠는 돌아오실 거야.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관뚜껑을 뻥 뚫고 살아 돌아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장지까지 가는데 직계 가족들이 흙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청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나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어. 우리 아빠 살아 돌아오실 건데 왜 흙을 뿌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이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요 제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제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엄마는 빚 독촉 전화를 때문에요 아예 전화 코드선을 뽑고 사셨고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막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막 들이닥친 적도 있고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니까 학과 사무실 앞에 등록금 안 낸 사람 명단에 제 이름이 떡하니 있었던 적도 있고요. 자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있고 또 1,500원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을 굶은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온통 흔들리며 살다가 점점 불안 지수가 높아졌는데요. 불안이 하늘 끝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엄마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를 출산하니까 점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힘든 인생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32살에는 수능을 다시 봤고요. 33살에는 편입을 했고요. 34살에는 임용고시를 다시 봤고요. 또 35살에는 둘째를 임신한 만삭의 임산부로 임용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저는요 제 합격 동기가 3월에 다 첫 출근을 할 때요. 저는 3월 22일 둘째를 출산하러 산부인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인생이 저에게 흔들리는 땅을 주면 저는 그 위에 내진 설계를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는 땅에서 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삶이 흔들릴수록
더 튼튼한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오래 걸리겠지만 한번 완성되면 강도 9.0의 강진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불안은 선물이다. 인생이 주는 선물이다. 저는 불안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이 불안이 인생에 던져주는 의미를 알고 튼튼한 내진 설계를 해서 단단한 MKYU 열정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클 일기 솔솔 점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스마클 일기 월드클래스 장경미입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20년간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동물들을 돌보면서 숨겨진 곳까지 찾아서 치료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오는 동물들을 보면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구토 때문에 와도 어떤 아이들은 장염 때문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이물을 먹어서 그렇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 때문이고 그 원인과 치료가 각각이고 다양하거든요. 매일매일의 새로운 케이스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또한 저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게 했어요. 생명을 다룬다는 책임감에 내 손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무식한 축적기를 거쳤죠. 동물병원에는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혹시 속이지는 않은지 불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길가에 비둘기 데려와서는 치료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염병에 걸렸다고 동물들을 병원에 버리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병원 문 앞에 박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택배 박스인 줄 알고 무심코 열었는데 그 안에는 온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한 군데도 괜찮은 구석이 없는 작은 강아지가 못 먹고 야인 몸으로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얼른 데려다가는 캔을 하나 뜯어주니 눈치 보면서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시츄였어요. 입이 커서 줄리아 로버츠를 닮아서 줄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몇 달에 걸쳐서 피부병 치료하고 새로운 곳에 입양을 보내는데 글쎄 피부에서 냄새 난다고 파양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보냈다가는 줄리가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10여 년을 함께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안겨준 채로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답니다. 우리끼리는 그래요. 수의사를 3D 업종이라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직업이라고. 제 시간에 밥 못 먹는 것은 다반사고요. 아픈 동물들 옆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워야 되고요. 언제 똥오줌 세례를 받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동물들이 돌변해서 확 물어버릴지 모르거든요. 동물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질병이나 잘못된 행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경우가 많거든요. 으르렁거리는 강아지나 학대는 고양이들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무섭고 소름 끼치시죠? 하지만 사나운 동물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스스로 안 다치려고 하는 방어하는 행동이거든요. 진료를 하면서 수없이 물리고 긁혔어요. 왜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무섭고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상처를 볼 수 있거든요.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동물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받은 거 이상으로 주거든요. 수의사를 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픈 모습으로 왔다가 점차 생기를 찾아서 건강해져가는 동물들의 모습,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는 보호자님들의 마음, 이런 것에서 오는 보람이 저를 여지껏
버티게 했어요. 꾸준함으로 20년간 수의사의 길을 걷다 보니 이 일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었어요. 꾸준함으로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꿈과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늦은 때란 없답니다. 고민하지 말고 꾸준함을 실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 있죠. 저도 작년에 코로나로 최대 위기를 맞았어요. 저는 올해 59세예요. 100세 시대를 산다 하니 이제 40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저는 중견기업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했어요. 또한 제 개인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었죠. 코로나 전에 저희 회사 매출은 대부분이 해외 매출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글로벌 95%가 문을 닫게 됐고 회사도 살기 위해 국내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죠. 대리점을 통한 판매 유통 구조를 직영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리점과 회사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되었죠. 중간에 낀 저는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갈수록 점점 책임감은 커가는데 뭔가 제가 해보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나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말했어요. 친구가 저를 철딱선이 없는 딸아이 바라보듯 바라보는 거예요. 호강에 초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버틸 때까지 버텨. 너 여자 나이 50 넘으면 일자리 구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야. 네 나이 몇 살인 줄 알아? 내일 모레 60이야. 60.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곧 60이 되는구나. 코로나 시국에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다니. 생계를 생각하고 계산기 다시 두드리며 참자 하고 버텼어요. 갈수록 폐점하는 지점들이 늘어나고 회사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커졌고 저는 중간에서 무력감과 자책으로 잠을 자기에 한 번, 두 번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몸이 망가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비틀거리고 손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맞지 않았어요. 다이어트 센터의 MD가 4개월 동안 10kg이 늘었으니 어태도 나지 않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솔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솔개는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40년을 살고 나면 불이 발톱 깃털이 노화하여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때가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을 못해 그대로 굶어 죽든지 반년 동안의 갱생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거치고 솔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변화와 새 삶을 위해 스스로 바위에 몸을 부딪혀 피투성이가 되는 솔개를 보며 저는 진열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쌓인 술병들을 모조리 꺼내다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발렌타인 가장 비싼 술병을 따는데 방에서 아들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참으세요. 이게 얼마짜린데? 엄마 참으세요. 참어. 저는 아들을 밀쳐냈어요. 이런 가짜 행복에 의지하며 살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는 술 따위는 없어.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표를 썼고 제 본업인 헬스 크리에이터로 돌아왔어요. 생사를 교차하는 처절한 거듭나기를 하는 늙은 솔개처럼 저는 2주 동안 8kg을 감량하고 6개월 동안 근육을 만들었어요. 살기 위해 갱생을 선택한 솔개처럼 저도 다시 날기 위해 낡은 것들을 다 뽑아내야 했어요. MKYU의 열정대학생이 돼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 비즈니스 플랫폼을 차근차근 온라인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스타를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요. 저의 체중 감량과 근육을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고 있어요. 제 인생 최대의 목표는 굿 에이징이에요.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거죠. 제가 했던 그대로의 건강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필요한 분들에게 이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운동이든 공부든 일이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늙은 솔개의 자기 혁신 과정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를 하고 작곡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노래를 부르면서 또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런 콘서트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강사로서 글쓰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말하면서 힐링하는 방법 등을 전파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헬스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선한 나눔으로 같이 좀 알리고 싶어요. 고양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콘텐츠를 책으로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사실은 학장님과 출판하기에도 당선돼서 30명의 저자와 함께 출판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단독 저자로 저의 책을 출판하는 게 꿈이고 또 교사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